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국산화 대체가 좀 어렵나요? 이 실제로 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체 수혜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상 이 점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로 업종 종목까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부사님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실 뭐 제가 이 얘기를 팩트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를. 근데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일본이 그렇게 희낙낙하고 있진 않다. 예, 희낙낙하지 않다. 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뭐 반도체 기업은요, 아예 기업 자체를 다 청산시켜버리고 한국에다가 지금 기업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가 일본 정부에서 그랬다가 특허권 소송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일본 기업들도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난리기 때문에 꼭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이쪽 부분이 조금 이제 IT 반도체 위주로 먼저 알아보면 실리콘 웨이퍼가 저 화면에 띄어놨는데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웨이퍼. 지난번에도 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웨이퍼인데 이게 일본에 이제 시네치하고 손코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손코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예, 기업 해체 수준까지 가서 한국에 다시 기업 만들겠다 이럴 정도예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양분하고 있는데 SK 실트론이 이미 실리콘 웨이퍼를 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SK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면 SK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랭크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중간에 증척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껴있는 마스크들이나 필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불산 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공정도를 제가 나중에 한번 교육 시간에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 포토마스크 원재료 필름인데 SNS 택이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많이 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만 이제 극자외선 블랙 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독점하고 있는데 어차피 EUV 포토리지스트가 어차피 수입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못 파는 거예요. 어차피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같이 못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소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니콘하고 네덜란드 ASML 이 두 군데서만 유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뭐 일본 니콘이 뭐 못하니까 네덜란드 전체 다 물량 몰아야 되겠죠. 근데 네덜란드 ASML이 이걸 다 충분히 소화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노광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캐논하고 니콘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공급까지 상태여가지고 재고가 1년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재고 많다. 충분히 1년 버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OLED 반도체 이제 유기물질 증착용 섀도우 마스크 이거는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일본 DMP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웨이브 일렉트로 그다음에 APS 홀딩스 그다음 필옵틱스 이 3사가 현재 일본의 DMP보다 더 좋은 기술로 더 좋은 걸로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료면이 있으면 나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3사가 오히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착용 섀도우 마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OLED TV를 보잖아요. TV 보면 이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구멍이 촘촘한 만큼 화소가 더 좋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은데 우리나라 거 안 썼어요. 왜냐면 일단 비싸서. 근데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 규모 경제예요.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면 싸져요. 근데 거기까지 쉽게 안 갔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 가면 알루미늄 파우치 특수접착제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자체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액 2차 전지에서 전액 같은 경우는 파나스 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비상장이에요. 근데 모 회사가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이라서 이 동아기업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보자면 EUV 블랭크 마스크, 2차 전지 파우치 특수접착제 이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다. 충분히.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IT, 반도체 좀 2차 전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중소기업들의 가장 이 문제가 되는 분야가 이 2차 수출 규제처럼 이 로봇 같은 공작 기계 부품하고요. 이 탄소 섬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김태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탄소 섬유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카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정의를
해드리면 기존의 이제 강철보다는 강성이라고 하죠. 이제 강도가 굉장히 이제 높죠. 높은 10배 이상의 이제 강도를 가지고 있고 유연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존의 강철보다는 몇십 배 이상 지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갈 때 그 가공을 해서 다른 여타 부품으로 만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카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수소 차이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친환경차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혹은 공작기계 부품에 이제 들어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또한 이런 카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효성첨단 소재가 아니더라도 일지테크라든지 아진산업, 뭐 코오롱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부분은 이런 이 카본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기서 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있죠. 결국에는 이 관련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산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기업들의 행동이라든지 기업들의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국산화를 진행하기엔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 분야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카본 이야기 드릴 때 친환경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카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화율이 80에서 90% 이상 넘어가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제재 뭐 이에 따른 피해는 조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완제품 관련해서는 부품 관련해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분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공작기계 분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로봇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김본스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로봇 이 공작기계가 사실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막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쪽에 좀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저희 아마 이쪽에 좀 중소기업들 피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이제 공작기계 부품에서 큰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정밀 감속기라 그래가지고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하고 나브테스코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천우에 까마귀 날짜 배터리인 건 아닌데요. SPG라는 회사가 이 정밀 감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작년부터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시작하고 올해부터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그동안 계속 잘 버텼고요. 실제로 여기서 좀 수혜가 있는 업체들은 좀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겐트리 로봇을 주력을 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 지켄 등에서 공급을 하는데 일본의 지켄하고 우리나라의 맥스로텍하고 양분하고 있습니다. 맥스로텍이 이 부분에 좀 강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지금 당장 접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접근하자는 얘기는 아마 좀 이따가 다시 종목을 얘기할 때 얘기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 강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익 TH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 회사도 로봇 관련주로 한번 묶였었어요. 한번. 삼익 THK요. 연초에 이제 그 로봇 관련 정책 나올 때 같이 묶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입니다. 그 어느 회사가 뭐 회사냐면요. 한국화 컴퓨터가 이쪽에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기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 하천그룹 소속사 기업들인데 서한기계공업도 상당히 좀 잘 버텼어요. 이게 주가가 상당히 잘 버티는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0에서 살짝 이탈할 정도니까 다른 기업도 뭐 120에서 진작 이탈했는데 이 기업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천기계가 좀 버티고 있고요. 화천기계 오히려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지인트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종목은 너무 올라서 지금 경고 종목이에요, 경고 종목. 너무 올라가지고 경고 종목에 현재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매수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지금 테마주별로 몰리는 겁니다. 확실히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몰리고 보는 거예요, 이쪽 작은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S&T 홀딩스가 일단 뭐 공작기계, 군수 분야, 수소차, 전기차 이쪽 분야, 수소차
수소차 전기차는 S&T 모티브였죠. 네. S&T 그룹사인데 우리나라에 그 S&T가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소총부터 해가지고 다 네. S&T 중공업 뭐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다음에 YG1입니다. YG1. YG1. YG 엔터테인먼트 아니고요. 네. YG1인데 여기는 정밀 절삭공구 공작기계 전문업체인데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최근에 지금 어떻게든 좀 버텨보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파인 세라믹 부품 소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주가가 오늘 7% 급등했어요. 네. 이 장에서 10% 급등했다. 주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공작기계 쪽에서는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좀 조심도 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무조건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히 인가여부 좀 따져보고 인가여부 없더라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 왜냐하면 이것도 테마주고 기술적으로 덤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려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형 대표님 얘기해 주신 뭐 효성, 첨단 수제, 효성 이쪽 워낙 덩치 큰 종목들이라 수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쪽은 약간 뭐 하루하루 움직이는 폭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상당히 기술적인 차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